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의 여자이고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남편과 이혼한 지는 12년 되었고요.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 한 번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인간한테 돈 달라고 매달 전화를 하면 죽겠다고, 지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주냐고 난리를 칩니다. 이혼하면 끝이지 뭔 돈을 달라고 하냐는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이 인간한테는 아무것도 없기에 뭘 받아낼 수도 없었어요. 그러더니만 종당엔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고 잠수를 탔어요. 처음엔 양육비로 몇 번이나 씨름을 하다가 그냥 제가 포기하고 살았네요. 원래 성격이 막무가내 지 멋대로 사는 인간이긴 해서 이혼해 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저는 21살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딸을 출산했는데요. 9살이나 많은 남편의 꼬드김에 그냥 넘어갔어요. 창원에서 올라온 촌뜨기 여자를 아주 입 하나로 꼬신 사람이죠. 그때 당시 남편은 제가 들어도 잘 모르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30살의 나이에 자수성가를 해서 사무실이고 집이고 차까지 갖고 있었죠. 데이트할 때도 돈을 얼마나 잘 쓰는지 식당 종업원들한테까지 팁을 후하게 줬으니까요. 이런 남편한테 혹한 저도 잘못이지만 남편을 만나고 8개월 만에 임신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모님도 안 계셨고 형제도 없었는데 고아로 자랐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이런 남편을 더 높게 평가했는데 부모도 없이 이렇게 고아로 성공한 게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생활력 하나는 끝내주겠다고, 우리 딸 굶어 죽게는 안 하겠다고 하셨죠. 워낙 저희 부모님도 시골 분들이시라 서울에서 좋은 차 타고 멀끔하게 생긴 사람이 오니 우리 딸 시집 잘 간다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리고 제 배가 점점 불러오니 일단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올리자고 했어요. 내 인생 이렇게 빨리 꽃필 날이 오는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모든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은 0원이었고 가진 건 빚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집은 그냥 아는 대표의 것이었고 끌고 다니던 외제차마저 렌트카였죠.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숨기려고 일부러 제가 임신 7개월이 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사업 핑계를 대며 7개월만 떨어져 살자고 한 거였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저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해도 남편은 시종일관 거짓으로 답하더라고요. 전 이 사실을 알고 산부인과를 먼저 찾아갔어요. 근데 이미 늦었다는 말뿐이었죠.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 아무래도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다고,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저희 엄마는 이혼하면 절대로 안 된다며 지옥불에 떨어지고 싶냐고 했어요. 일단 조서방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조서방 재개할 때까지 기다려보라는데 조서방 사업의 사자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조서방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던데 뭐. 얘 일단 기다려봐. 어떻게 결혼한 지 몇 개월도 안 돼 이혼한다는 소리를 해. 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러니까 나 죽었어 하고 일단 살아. 살다 보면 살게 돼. 라고 하시는데 22살의 저는 그저 엄마의 말만 들어야 했죠. 지금의 제 딸이 20살인데 아직도 애기 같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8년을 같이 살았어요. 8년 동안 살면서 제게는 개뿔, 남편은 빚에 허덕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어요. 맨날 있는 돈도 까먹기 바빴죠. 어디서 노름판이 벌어진다 하면 제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가 몇 날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고 다녔어요. 아주 이 인간 생각만 하면 지금도 진절머리가 나요. 성격은 또 얼마나 괴팍한지 내놓으라는 돈 안 내주면 그날은 집이 난리가 나는 날이었죠. 그럴 때마다 제 얼굴도 성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저희 엄마라는 사람은 저를 감싸주는 게 아니라 되려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네 마누라 여기 와 있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면서요. 저와 제 딸을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저는 그런 엄마한테 울면서 엄마, 그럼 내 딸이라도 맡아줘.
우리 희영이 저런 인간 밑에서 키울 수가 없어 라고 했죠. 그러니 네 자식은 네가 키워야 된다며 2번 다시 이혼한다고 여기 오는 순간 그땐 진짜로 뭔 일이 생겨도 생기는 거라고 나가라고 했네요. 아무리 정없는 엄마라지만 제 친엄마가 맞나 싶었어요. 저는 이런 엄마의 만류에도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이혼하는 게 저랑 제 딸이 사는 길이었죠. 어차피 남편 놈한테는 받을 것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빚만 안 떠넘기면 다행이었죠. 역시나 남편은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고 아주 굳굳하게 나왔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맘먹었죠. 저는 사정이 어려우니 당연히 변호사는 꿈도 못 꿨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귀책사유 증거를 꾸준히 모았어요. 그리고 저 혼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르는 법률 용어도 너무 많아 하나씩 찾아가며 나름 공부를 했고 인터넷이며 법률구조공단이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받아올 재산도 위자료도 다 필요없고 그냥 양육권이랑 이혼만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의 증거들 덕분인지 저는 양육권과 함께 드디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전 남편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기에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며 딸을 키웠어요. 내 딸만은 우리 엄마처럼 키우지 않을 거라 다짐하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며 살았어요. 현재는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몸은 힘들어도 그나마 제가 하는 만큼 돈은 벌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5년 정도 하니 잔뼈가 굵어 이제는 할 만한 일이 되었죠. 그리고 저희 딸도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알바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알바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딸이 엄마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으로 학원 다니고 대학에 가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공부는 지 적성에 안 맞는다며 뭘 하더라도 자금이 있어야 된다며 돈을 번다고 했어요. 어린 것이 속이 꽉 차서 안쓰럽기만 했죠. 그러던 재작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절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는데요. 제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1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저희 집 앞 골목에 나타난 겁니다. 그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얄쌍하고 옷도 나이값 못하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전 남편은 절 보자마자 딸 희영이 얘기를 하며 우리 희영이 많이 컸더라. 멀리서 보는데도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어. 아니 그건 그렇고 당신은 이렇게 늦게까지 애 혼자 두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그딴 소리 할 자격이나 있는 사람이냐고 했어요. 여태까지 관심이나 있었냐고 왜 찾아왔냐며 전 남편을 막 밀쳤어요. 그러니 전 남편은 욕을 섞어가며 내가 10년 동안 당신한테 못해준 양육비 그거 주려고 오늘 온 거야. 이거 왜 이래? 돈 주려고 찾아왔더니 사람을 매무차게 몰아붙여? 라고 하는데 저놈의 입방정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돈이나 가지고 오고 얘기하라고 했죠. 내가 당신 말에 한두 번 속아 넘어가냐고 하니 그 돈 진짜 줄 거라며 제게 의미심장한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이번에 나한테 10억 정도 떨어지게 되는 아주 큰 건이 하나 생겼거든? 사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랑 살고 있는 내 마누라한테 받을 돈이야 라고 하는데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 용케도 재혼을 또 했나 봐요. 그것도 지보다 12살이나 많은 누님이랑 결혼을 했다는데 그 누님이 재산이 뭐 몇십억 자산가라나 뭐라나 아무튼 돈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번 한 번만 나랑 손잡고 연기 좀 해주라. 딱 3번이면 돼. 그러면 우리한테 10억 정도 떨어지거든? 그럼 내가 당신한테 10억 중에 2억. 아니다. 돈 크게 3억 떼줄게. 그 누님한테 10억 그거 돈도 아니거든. 생각해봐. 당신도 남는 장사 아니야? 그거 연기 조금 해주고 3억 받으면 당신도 희영이랑 둘이 충분히 먹고 살 정도는 되잖아.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못 준 양육비 받는다 생각하면 할만하지 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인간한테 이 사람이 어디서 또 입을 털고 있어? 소금이라도 한 바가지 뿌려줘야 정신이 들어? 내가 당신 말에 혹해서 넘어갈 줄 알았어? 평생을 그 입으로 산 주제 어딜 또 나불거려? 라고 하며 전 남편의 제안 자체를 궁금해하지도 않았죠. 그러니 전 남편 제 대답에 또 눈빛이 돌변하는데
그 악마 같은 눈빛, 소름이 다 끼쳐서 양육비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만 말라며 집에 뛰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문 위칸까지 싹 다 잠궜죠. 딸은 제가 헐레벌떡 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폭풍이 한바탕 지나간 뒤 얼마 안 돼 잠을 자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어 깼어요. 아니 근데 화장실에서 딸이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이 방 한 칸짜리 집이라 웬만한 소리는 다 들리거든요. 딸은 아빠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저기 아빠, 엄마한테 제안하려고 했던 거 그거 제가 대신하고 돈 받으면 안 돼요? 그 아줌마 앞에서 연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고 딸은 제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전화를 끊는 겁니다. 저는 그런 딸 핸드폰을 빼서 전화 내놓으라고 했어요. 너 지금 네 아빠랑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딸이 엉엉거리고 울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번에 아빠가 우리 집 찾아왔을 때 나한테 연락처 주고 갔었어. 그래서 아빠 연락처는 알고 있었고 그날 밖에서 엄마랑 얘기하는 소리도 다 들었어. 라고 하는데 저희 집 구조가 다세대 주택의 1층이라 골목에서 하는 소리는 웬만하면 다 들렸거든요. 딸도 3억을 준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되었고 제가 거절을 하니 지가 대신하면 안 되겠냐고 지 아빠한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 3억이면 엄마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 나도 알바 안 해도 되고 엄마 이 돈으로 가게라도 차릴 수 있잖아. 그래서 엄마 몰래 아빠한테 전화한 거야. 라고 하는데 딸의 말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런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너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알고 그러는 거야? 그 돈 받고 엄마가 잘못돼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니 딸은 고개를 저으며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딸의 모습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무슨 연기를 해야 되는지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데 본인이랑 불륜인 척 연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몇 장이랑 스킨십 하는 사진 몇 장이 찍히면 된다는데 그것도 본인이 사람을 고용해 찍으라고 할 거래요. 그리고 익명으로 본인 부인한테 보낼 거라는데 그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제가 자기 부인을 찾아가 임신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10억 주면 뱃속에 아이 데리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거라는 말을 하라는데 그게 가당키나 하는 소리냐고 당신 점점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니 무조건 자기 부인이 10억을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실제로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자기 부인이 돈 몇 푼 쥐어주는 걸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 부인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고 하니 전 남편 말로는 야, 내가 좀 생겼잖아. 누가 나를 50으로 봐. 그리고 그 누님 나랑 궁합이 좋아서 나 없으면 아주 못 산다고 나를 안 놔주려고 하는 누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용한다는 거지. 당신도 손해볼 거 없잖아. 오죽하면 희영이가 전화가 와서 무슨 연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가 대신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 어린애가 돈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당신은 엄마가 돼서 그런 것도 못 해줘? 라고 하는데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이 애비노를 못했으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냐고 했죠. 그러니 귀청이 떨어질 듯 소리를 치며 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가 애비 노릇하려고 이런 짱구를 굴린 거잖아. 라고 하는데 저도 돈에 눈이 멀어 두 눈 꼭 감고 전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 거 한번 해보기라도 하자라는 심경으로 남편과 하루를 보내러 그곳을 따라 들어갔죠. 늦가을인데도 식은땀이 다 나서 옷이 땀으로 다 젖었어요. 그리고 녹음기까지 준비를 해갔는데 워낙 전 남편이랑 이혼 준비하면서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는 노이로제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땐 무조건 녹음기를 챙겨요. 녹음기가 없을 때 핸드폰 녹음이라도 하죠. 근데 그날은 필히 녹음기를 챙겨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라는 전 남편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부자연스러우면 뭐 사진도 그렇게 찍힌다면서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좀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전 남편의 속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누님이라는 현재의 자기 부인 흉을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해대는데 외모 지적부터 인신공격까지 듣는 제가 더 민망하고 같은 여자로서 그분이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흉 보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했어요. 당신 아내 되는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냐고 하니 자기는 순전히 그 여자를 돈 때문에 만나는 거랍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전 남편에게 당신은 진짜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니 전 남편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는 너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고요. 너도 돈이 좋아서 돈 때문에 이직거리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했어요. 전 남편의 그 말에 나도 이 인간이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쓰레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평생 내 딸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더러운 짓거리에서 그 3억을 받는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죄인처럼 살 것 같았죠. 그리고 어쩌면 내가 그 돈이 탐이 나서 내 딸과 전 남편의 핑계로 마지못해 한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 짓거리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전 남편의 부인에게 직접 얘기하고 전 남편의 두 얼굴을 다 까발리려고 마음을 먹었죠. 전 남편의 부인도 알 건 알아야 하루빨리 이 인간에게 벗어나니까요. 녹음된 내용도 충분했고 시간도 다 돼서 다음 약속을 잡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말대로 제가 그 여사님을 찾아가는 날이 왔죠. 저도 긴장이 많이 됐는지 손이 바르르 떨리고 입술도 바짝바짝 말랐어요. 전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야, 긴장 풀어라. 오늘이 돈 들어오는 날인데 끝까지 자연스럽게 해야지. 내가 내 마누라한테도 싹 다 약 쳐놨거든? 그러니까 너 진짜 실수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속으로 오늘이 돈 들어오는 날이 아니라 네 재산 날이다 라고 생각하며 전 남편과 같이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 현관부터 으리으리했고 집이 얼마나 넓은지 전 남편의 부인을 찾으러 다닐 정도였어요. 그리고 안쪽 거실에 앉아있는 전 남편 부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갔죠. 역시나 전 남편 부인은 절 죽일 듯이 노려보며 이 X는 누구냐고 했어요. 그러니 전 남편이 먼저 입을 떼었습니다. 여보, 이 여자가 내가 말한 그 여자야. 아니, 이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대. 근데 내가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려고 하는데도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날 협박해서 당신을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데리고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는데 그게 신호였어요. 지가 무릎을 꿇으면 그때 저보고 10억 얘기를 하라고 했죠. 그 모습을 보고 전 바로 그 여사님께 조우진 씨 아내분, 일단 제 얘기보다 이걸 먼저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며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그리곤 전 남편이랑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을 들려드렸죠. 전 남편은 동공이 흔들렸고 그 여사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화를 꾹꾹 참는 모습이 보이는데 녹음한 게 다 끝나갈 때쯤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솔직히 다 빠짐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전 남편의 부인이었다는 말부터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10억을 요구하라는 말까지. 그리고 저도 처음엔 이 사람의 말에 혹해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직접 사과드리고 진실을 얘기한다는 말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좀 더 인간다운 선택을 하기 위해 이렇게 어렵게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니 역시나 그 여사님은 난리가 났고 전 남편에게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너도 똑같은 X라며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두어 시간 뒤에 전 남편 놈에게 미친 듯이 연락이 오는데 그 연락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데리고 아는 언니네 집으로 도피를 했죠. 그 인간 성격에 보복하고도 남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 뒤 그 여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는데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했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분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화장품 사업으로 아주 큰 성공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잘난 양반이 왜 전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생각하던 찰나 그분이 들어오셨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 기가 얼마나 센지 저는 그분의 눈도 못 마주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분이 되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인간 사기로 당장이라도 고소하고 싶은데 부부끼리는 사기로 처벌도 안 된다고 하더라. 이따위 법 때문에 당장 이혼 소송하고 5년 결혼 생활 종지부를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사업을 하시느랴 50이 넘어서까지 결혼을 못 하셨대요. 근데 전 남편을 만난 거죠. 초혼에 이런 인간한테 속아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제서야 그 인간 본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분 얘기를 듣는데 전 남편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무슨 이유로 이혼을 했냐고 물어보셨고 지금 사는 사정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동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조용히 밖에 나갔다가 오시더니 아니 무슨 쇼핑백을 하나 건네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뭐냐고 했어요. 그러니 나 살려준 값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서 딸하고 같이 거쳐 옮겨 사세요. 그리고 2번 다시 만나는 일 없도록 해요. 라고 하는데 그 쇼핑백엔 5만 원짜리 현금이 몇 덩이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전 눈앞이 까마득해 이거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끝까지 가져가라며 나 살린 목숨값으로 이 정도는 돈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운전기사까지 불러 제가 머물고 있는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했죠. 집에 돌아와서 5만 원 다발을 세어보니 정확히 3억이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했고 그분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 2번 다시 만나는 일 없도록 하셨잖아요.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정직하게 잘 살아요. 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저희 딸에게도 연락을 해 지금 어디 있냐고 난리를 쳤대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당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여태 양육비 지급 안 한 거랑 보복하는 것까지 싹 다 경찰에 고소해서 당신 콩밥 먹일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이후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2년이 흐른 지금 전 남편은 사기로 5년형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딸과 함께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아직까지 택배 일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제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평생 그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게 그게 제가 갚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보잘것없고 기구한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